고려대 앞에서 영철 버거라는 1,000원짜리 버거를 팔았던 이영철 씨가 지난 토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바일 부고장에는 1,000건을 훌쩍 넘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고려대는 이 씨의 이름을 딴 장학금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박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영철 버거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앞에 있는 버거집인데요. 지금도 예. 있습니다. 유명해진 건 20여 년 전인데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신입생들한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들고 가는 겁니다. 볶은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빵이 터질 만큼 채워놓고 소스까지 듬뿍 뿌리지만 가격은 단돈 1,000원이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 2000년 고려대 앞에서 시작한 노점이 졸업을 하면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명물이 됐습니다. 저희 12시 뉴스 팀장도 학생 시절에 정말 많이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인근 하숙생이나 자취생들에게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네. 특히 먹다가 목이 메일까 봐 콜라도 무제한으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곳이 그냥 단순히 가격이 싸다 이것만으로 유명했던 것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리담회로 이렇게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꾸준히 했는데요. 네. 노점으로 미약가로 시작해서 왔는데 너무 많은 진짜 주위의 주민들하고 학생들 너무 많이 도와주고 사랑해줘서 순간순간 이렇게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힘이 된다면. 노점을 하기 전 공사장 인부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던 이 씨는 2004년부터 해마다 2천만 원씩을 고려대에 기부를 했는데요. 날마다 새벽 2시까지 일해서 한 달에 햄버거 4만 개를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네.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가맹점 수십 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재료비가 오르는데도 영철버거는 1,000원대를 고집하다가 적자가 쌓였고 결국 2015년에는 폐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잡고 선행으로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결국 가게를 접게 됐다. 이거 충격이 꽤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는 한때 주변을 피해서 잠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저는 가난하게 자라와서 그런 어떤 부에 대한 패착보다는 저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한 정말 훌륭한 동생들한테 너무나 죄스러워서 부활의 기회를 준 건 은혜를 갚기 위해 나선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크라우드 펀딩에 2,000명 넘게 모였고 7천만 원 가까이 모아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버거를 만들면서 폐암 투병을 했던 이영철 씨는 지난 13일 향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게 앞에는 꽃과 메시지를 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 발인까지 1,400개가 넘는 추모 메시지가 남겨졌는데요. 네. 배고픈 시절에 구세주셨다. 도움이 있었기에 한 사회인으로 저도 설 수 있었다. 저도 앞으로 베풀면서 살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남을 도왔던 선행 이런 것이 결국은 오래 남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선행을 했던 것이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열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당시 학생들 반응 들어보시죠. 아저씨 생각이랑 아저씨 마음이랑 그런 철학과 인생을 같이 먹으면서 들으니까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기부는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환한 미소와 나눔을 이어갔던 고인의 마음이 이 얼어붙은 연말에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영철 씨 많은 기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 기부 좀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외적인 기부 금액 총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국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이 10년 새 30% 정도 늘었는데요. 네. 2023년을 기준으로 16조 원의 기부금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이 11조 5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 법인의 기부금은 의외로 4조 원대로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또 GDP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대 초에는 0.8%였는데요. 2023년에는 0.6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에 비해서 기부금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서 좀 그 경제 성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과거 일부 기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이 후원금을 모았던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금단체도 적절하지 못한 비용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망을 안긴 적이 있었죠. 이후에 지금은 회계 처리가 많이 투명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와닿는 정도로 투명하게 됐는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카네기라든지 록펠러 같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제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 사회에 좀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이 같은 영철버거처럼 뭐 지역 주민의 사랑도 받고 또 기부도 같이 하고 이런 업체, 이런 가게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점점 더 영철버거 같은 가게들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안 사고를 낸 쿠팡 같은 업체가 등장하면서 더 어려워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여행해 본 분들은 이 평범한 동네 빵집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감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통도 있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한 프랑스만의 제도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반죽을 해서 굽는 곳에만 빵집 간판을 달 수가 있고요. 또 빵집이 매물로 나오면 시에서 사들인 다음에 제빵사에게 임대를 저렴한 가격에 해주는 식으로 동네 빵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쿠팡 사태 이후에 쿠팡 디톡스라고 해서 이 쿠팡 중독을 좀 벗어나자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편리함도 좋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